저는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그냥 처음부터 화나 있는 인상 아닌가요? 그죠. 무서워서 못 다가오는 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화를 낸 적이 별로 없고, 이게 3, 4주차가 지나가고 나면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자, 스타 취업 컨설턴트 유어스잡의 윤성훈 대표님 모시고 우리 세 번째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성훈 대표님 자체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댓글은 아직 없었지만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내가 퇴직을 한 다음에 프리랜서로서 강사라든가 컨설턴트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딱 그런 걸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직장 다니다가 5년 정도 다녔죠, 증권사를.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하나의 사례가 되기도 하고 잘된 사례잖아요, 또. 네. 잘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신 건데 5년 정도 직장을 다니시다가 나와서 강사, 컨설턴트로 자리를 잡으셨는데 해보니까 이거 정말 추천할 만할까요? 이거는 제가 확신을 드리고 얘기하는 게, 성향이 맞아야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일이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일정 수준의 기업이나 이런 데 일을 하게 되면요,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 요소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네. 여러 가지 뭐 순고 사이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네. 뭐 여러 형태로든 어떻게든 내가 이런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은데,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맞는다 안 맞는다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안 맞으면은 사실 되게 괴로운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공황장애가 있어. 그죠. 무대 공포증이 있어. 그러면 사실 되게 힘들게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관종 기질이 있거나 그죠. 그런 것도 이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한 상대방의 무관심에 내가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 학생들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네. 안 듣잖아요. 그리고. 대학생 장난 아니죠. 예, 그래갖고 이런 강의 상황들에 대해서 모두가 내 얘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아이고.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단 한 명도 듣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그 2시간 동안 뭔가 떠들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학교 강의를 많이 하고 예. 그러다가 성인들, 기업들 이런 강의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업 강연만 해도 어쨌든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와가지고 듣는 거고, 그죠. 특히 이제 좀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많은 강의는 장난 아니에요. 텐션이 높죠. 탁 해도 우와 막 이래가지고. 저는 역으로 오히려 기업 강의를 먼저 했거든요. 네네. 통계 강의나 그다음에 경영 혁신 강의를 네, 먼저 쭉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대학 강의로 넘어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이거를 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뭔가를 내가 얻어가야지 회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분명히 있는데, 그냥 대학 강의는 이거를 굳이 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시간 때우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학교에서 가라고 하니까 간 그죠? 거고, 맞아요. 이 학점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앉아있는 친구들이 그 무관심한 건 차라리 나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그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는 그 자세 자체가 나에 대한 검증? 이러고 있어.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정말 무서운 친구들이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기가 좀 견딜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말하기를 좀 좋아해야 되는 사람이겠네요. 그죠. 그래갖고 말하는 것도 좋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뭔가 말하는 거에서 에너지가 안 빠지는 사람들. 에너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MBTI I 성향이 사람들과 만나면 좀 기가 빨린다. 그런가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일에서. 그러니까 E는 사람들과 만나면 오히려 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죠. 기가 거거든요. 느껴지는 성향들. 제가 되게 재밌는 통계를 어디서 듣고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술자리에서 네. 10시 반 이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E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실제로 진짜 다 물어봤거든요. 한 11시쯤에 뭐냐 했는데 90%가 E예요. I는 10시가 되기 전에 보통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싫어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게 집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쳤구나. 여기 이 자리가 너무 좋은데 근데 힘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진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 10시, 11시 넘어서 있는 사람들 MBTI 조사해보면 정말 많은 그 비중으로 E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네요. 네. 그러면 이 프리랜서 강사나 컨설턴트들도 사실은 되게 다양한
그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취업을 주로 가르치시고, 근데 그거 말고도 뭐 퍼스널 브랜딩 이런 것도 있고, 글쓰기에 대한 것도 있고, 아니면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들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직장인들이 퇴직하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꼽자면 어떤 것들을 주로 뽑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강의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동일한 강의를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자신의 성공 경험을 가지고 아니면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성공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들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면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한 직무 강의를 하는 분들이 롱런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갖고 내가 아는 분야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2차 전지, 금융이면 금융 이런 식으로 딱 한 분야가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지 어느 정도 꾸준히 강의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인사팀 출신을 무조건적으로 학교가 선호하지 않아요. 특정 직무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선호하는 거고 일반 그냥 다른 대상들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도 실제로 이 강의라는 것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어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키워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큰 분야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성공팔이네 뭐 이러면서 사기꾼과의 경계네 그러면서 약간 그런 강의를 경계하는 경향도 사실 좀 생기긴 하긴 했습니다. 그죠. 네네. 하는데 뭐 여러 사례들이 있을 때 차라리 자기가 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게 취미가 돼도 되고 직업적인 부분들이 된다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는 그거에 몰입한 다음에 그 경험들을 공유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강의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취업 쪽 시장에 저처럼 이런 걸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다녔던 회사,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직무, 이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학생들한테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일단 특화를 시키고, 그죠. 그 특화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다음에 확장을 하는 게 맞다. 그죠, 맞아요. 처음부터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러는 이러면은. 거는 너무 힘들죠.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강의 경력이 쌓이면 이제 그런 것들.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취득한 이유는 내가 그 업에서 일하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거 관련된 강의를 내가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거를 공부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기의 좀 특화된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강의 수요나 컨설턴팅 수요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업무들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연결되기가 좀 쉬울까요? 우선은 산업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많이 뽑는 네. 채용 시장의 대상들이 저희 쪽에서는 선호가 되게 높죠. 그래갖고 내가 뭐 봤을 때 반도체에서 엔지니어 쪽 업무를 했다. 그러면 거의 수요가 끊기질 않는 것 같아요. 학교나 그 다음에 여러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도 만약에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엔지니어나 뭐 이런 쪽을 했다. 그러면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쪽으로는 내가 맘만 먹고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갖고 조금 빠른 시점에 40대쯤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강의 시장이 좀 단점이라는 게 프라임 타임이 조금 나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반도체를 배우는데 60, 70대 사람이 가르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맞죠. 교수님들도 60대가 되면 되나요? 얘기가 굉장히 최신인데도 되게 올드하게 들리는 그런 그죠? 느낌이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갖고 그게 길지가 않다 보니까는 좀 일찍 나오셔갖고 그런 쪽에 하시면서 강의를 키워갖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호하는 강사 시장들도 또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그런 쪽으로 나중에 연결을 하셔야죠. 네, 뭐 주역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또 70대 정도는 돼야지 또 연륜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오히려 40대 무렵에 어떻게 생각하면 반도체나 2차 전지 주식 시장에서 핫한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공공기관 채용 시장에 니즈가 네, 많은 네. 뭐 이런 쪽이나 뭐 아니면 공무원이든 뭐든 어쨌든 실제로 수요가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이런 쪽에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에듀윌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사실 이런 사설학원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가기 위해서 돈을 쓸까를 많이 고민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고자 하는 회사의 레벨들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 이하의 회사를 가는데 돈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회사를 가는데 돈을 쓰는 건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실제 우리 직업 상담 자격증을 따갖고 앉아 계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 다 케어가 가능한데 어떤 사람을 추가적으로 강사비를 책정을 해갖고 부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분들보다는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분야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레벨이 됐어라고 누가 인증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처음 이걸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또 시작을 했다고 해서 다 자리 잡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사내 강사의 경험을 쌓던가 네. 그다음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쪽이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사람들한테 교육기관한테 공유를 해주고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네. 정말로 성공한 강사들 중에 몇몇 강사들은 아예 그냥 취업 학원에다가 나 이력서 보내준 다음에 내가 니네들 앞에서 시강을 하겠다. 아, 나 평가해 달라 네, 라고 네. 해서 이런 대형 취업 학원의 메인 강사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되게 방법이 많고 요즘에 취업 선생님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거 많이 검토를 하세요. 사람 쓸 때. 그래갖고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취업 학원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브랜드들이. 그런데 보시면은 취업 학원들 브랜드들을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실무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실무에 있을 때 거기랑 좀 파트너십을 맺어갖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보다는 실무에 있으면서 좀 접근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보니까 요즘에 실무에 계신 분들은 가명으로 막 이렇게 붙여요. 앤드류 막 이렇게 붙여갖고 앤드류의 뭐 제약, 바이오 특강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가명으로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게 너무 웃긴 게 그 인사팀에서 다 알아요. 네,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막 하고 다녔어요. 가명으로 저기 대기업에 계신 분이. 근데 아무 얘기 없으니까 모르나 보다 하고 좋아서 계속 했는데 한 2, 3년 했는데 나중에 이 친구를 퇴직시킬 때 그거를 써먹죠. 예, 해가지고 불러서 뭐 그 경업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인사팀이 어떤 팀인데? 아, 무서워요. 인사팀에서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부르면 좋은 일이 없어요. 경험상 그렇죠. 좋을 일이 없어요. 뭐 연봉을 올려주겠다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매일 한 박 싸주면 알아서 내가 좋아할 텐데. 그 인사팀을 안 만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그죠. 인사팀 보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저는 인사팀 출신이 아니니까 이렇게 뭐. 맡겨드리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취업 그쪽이고 원래 처음에는 기업 강의를 네, 맞아요. 처음에 먼저 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몇몇 컨설팅 펌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 당시에 제가 전공했던 학문적 수요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통계를 전공했거든요. 지금은 네네.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고급 수험표를 쓰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통계학과 네네. 제가 석사를 하다 보니까는 석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기업 프로젝트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이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명을 일일이 한 명씩 다 알려주는 것보다 모아놓고 알려준 다음에 해봐. 모아놓고 알려준 다음에 해봐. 이런 식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3일짜리, 4일짜리 교육이 만들어지고 제가 직접 교육을 하면서 그런 쪽에서 제가 직무 교육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뜨기 전에 이미 통계 그쪽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뜨는 직무 쪽에 계셨네요. 운이 좋았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운을 자기가 활용하는 게 그런 직무에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죠. 제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직장생활 잘하거든요. 네. 진짜 데이터 분석만 하거든요. 네. 삼성에 다녀도 데이터 분석하는 거고 어디 뭐 병원에 있어도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런 것들 하는데 저는 사실은 걔네들만큼 학문적 깊이가 깊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알려주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스타 컨설턴트로 자리를 잡으셨는데 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기준이 저는 네. 사실 스타 컨설턴트까지는 아닌데 네. 제 또래 대기업을 다니는 제 친구들 뭐 삼성이나 이런 데 네.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벌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한 해에 얼마 정도 버는지. 그거를 정확히 추산은 못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네. 회사 사업체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프리 강사로도 네,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갖고 추산은 안 되는데 그래도 대기업 직원들보다는 많지 않을까요? 0.5 곱하기 삼성 직원 0.5 제 친구랑 비교했을 때 두세 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안 1.5 되고요. 정도. 1.5 정도. 그냥 고기 먹을 때 네. 삼겹살일까 한우를 먹을까 이거는 그냥 선택 상황. 네. 전 삼겹살 좋아해서. 근데 그런 선택 상황인데 이제 친구들이 석사를 하다 보니까 네. 좋은 회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네, 네. 대강 알잖아요.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중에서는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제 동기들 중에서. 이 중에선 군계 일학이다. 군계 일학까지는 아니고. 네. 자리 잡는 노하우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
사람들을 되게 좋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강사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고객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고객한테 막 이렇게 학대하듯이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종류는 되게 많은데 맞아요. 나중에 내가 이게 힘들지 않으려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를 조금 더 잘해주기 위해서 뭔가 내가 어떤 부분을 좋게 보려고 할까, 어떤 부분을 좋게 볼까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저는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냥 처음부터 화나 있는 인상 아닌가요? 그죠. 무서워서 못 다가오는 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화를 낸 적이 별로 없고 지금도 교과목 강의를 하면은 한 3주차까지는 애들이 섣불리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해요. 뭔가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는데 이제 이게 3, 4주차가 지나가고 나면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그런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 있을 수 있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육자로서 이 친구들을 대한다라기보다는 약간 고객이다 생각하고 그죠.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대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죠. 이게 또 가르치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 요즘에 그거 좀 위험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돈을 받고 이걸 알려주고 내가 도움을 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잘 되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직장생활하다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부장, 막 차장까지 하시면 이게 이제 좀 있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 지위. 근데 이 마인드를 좀 깨고 오시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스타 지역 컨설턴트 우리 윤성우 대표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자신도 그런 부분들을 잘 실행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윤성훈 대표님 같은 사람들이 계속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죠.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쟁자가 생기니까.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잡이라는 게 이제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AI로 인해서 퇴직 연령도 점점 더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AI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두 번째 잡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잡에 종사해야 되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정보들을 자주자주 모셔가지고 계속 최신의 정보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혹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 이후에 어떤 걸 할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강의다 보니까는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성공 방정식을 하나 더 해갖고 또 다른 강의를 할까 이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많이 고민하다 보면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서 책 많이 읽으시고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해서 인사이트를 열어보시면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또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됐길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